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 페이지 시리즈로서 의료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료제도 그러면 어떤 책이든 간에 무슨 해당 국가가 조세 기반 국가냐 아니면 사회보험 기반 국가냐 또는 공급자가 민간 소유냐 공공 소유냐에 따라서 사부면을 그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과거에 상당 부분 좀 올드한 개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올드한 개념이 된 이후에는 전제 세계가 유사하게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떠한 형태로 수렴을 되고 있고 그 수렴되는 형태, 기본 형태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한 페이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료제도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환자, 시민, 그 다음에 공급자, 즉 의료진이죠. 그리고 보험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구조를 결정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 형태냐 아니면 조세 기반 형태냐 또는 국가소유냐 민영 공급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현재 세계에는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주요국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기본 형태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아는 것이 현재 한국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다들 이 부분을 많이들 간과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한 페이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화면이 좀 작아졌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는 삼각형이 여기 부분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번호는 옆에 유튜브 옆에 그려진 스크립에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된 삼각형은 공공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이고요. 이쪽은 민간 의료를 표방하는 삼각형입니다. 구조는 똑같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격이 공공이냐 민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제도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구조로서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구조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이 구조가 만들어진, 근본 구조가 만들어진 1900년대 초에는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에 기반한 공공과 민간 구조, 더블 삼각형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다 보니 유럽에서 복지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재원이 비교적 충분하기보다는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삼각형과 민간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그 숫자로 보여드리면, 한국의 복지비가 GDP 대비 한 5%, 3%, 5%를 넘는 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 후반입니다. 하지만은 유럽의 주요 국가는 그 복지비가 GDP 대비 한 3%, 5%를 도달하는 때가 1900년대 초입니다. 즉 한국보다 복지의 역사가 약 50에서 100년 정도 더 앞서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재정이 있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삼각형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공 쪽은 주로 효율성을 주로 추구하게 되고요. 민간은 효과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공공성은 한정된 재화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즉 100원이 있다면은 이거를 10원씩 10명에게 어떻게 나눠주면 전체적으로 건강한 정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간은 100원이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50원 100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개인의 효과를 올리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은 효율성, 하나는 효과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효율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관리 경쟁, 가치 사설의 융합, 민간과의 어떻게 협력, 선택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가치사슬, 민간협력, 선택권에 의해 따라서 이 제도들이 시대에 따라서 혁신되면서 계속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의 예를 들게 된다면 싱가포르에서의 병원 군끼리의 효율적 경쟁 유도 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3개 병원군으로 만들어서 이 3개 병원군이 서로 상생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또한 가치사슬에 관련된 개념에서는 미국의 ACO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자원을 어떻게 소위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또는 영국의 임상 커미셔너리 제도도 보험자, 환자, 시민, 공급자의 위치를 서로 바꿔놓음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협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 중 하나가 호주는 30세 이전에 민간 보험을 드는 국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줄 정도로 민간 보험의 동료가 그 예입니다. 즉 민간과의 협력에 접합점을 거기서 찾는 것이죠. 또한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주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이러한 네 가지 그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공공과 민간이 효율과 효과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이중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의 구조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즉 민간 의료기관에게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다 준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까지 재원이 풍부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의료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 재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가 1964년 그리고 그러한 식물법안에서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가 1977년인데 한국이 GDP 대비 복지비를 3%를 넘어갈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즉 3% 그 이전에 복지비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만들어진 것이 의료제도입니다. 즉 돈이 없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급조된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돈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어떻게든가 복지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입장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유럽의 차이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4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관에 공공과 민간을 하나로 다 뭉쳐 놓다 보니까 나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여기 부분은 급여 부분입니다. 여기는 비급여 부분입니다. 급여 부분이 한국에 이렇게 두 개의 더블 삼각형이 아니고 하나의 삼각형에 하나의 기관에 지금 공공과 민간을 전부 다 준 이유는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약 3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주요 복지 국가에서는 이런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구조입니다. 다만 이런 민간 의료기관에게는 공공의료를 부탁하고 대신 비급여라고 하는 민간 진료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공공의료는 약간 쿠폰 형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저기에서는 어떠한 질환을 좀 더 저렴하게 치료를 해준대 라고 해서 가보게 되면 이게 일종의 쿠폰이 된 거죠. 가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는 주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오는, 즉 500원을 혜택받고 5,000원을 쓰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급여의 혜택을 늘려가지만 점점 늘려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기부터 부여받은 비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다 보니 민영의료기관인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비급여를 늘려가게 됩니다. 100원의 의료비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한 60 정도는 급여, 즉 보험에 해당되고 40 정도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였는데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서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비급여는 더욱더 발전되면서 의료비를 폭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줄지 않고요. 거의 한 10에서 15년 정도 본인 부담금은 약 35%에서 40%, 즉 100원의 진료비가 나오면 3, 40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지속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기관에 있고요. 이것이 민간의료기관이면서 두 개가 연동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필사적으로 비보험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내용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의료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요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색깔의 문제가 가장 많은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하나의 더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일 삼각형으로 만들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따라서 단일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륜 자전거 같은 형태인데 거기에 지금 초반에 대한민국의 규모가 작을 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도를 올리기가 쉬웠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에 올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가의 복지 재정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료 재정을 하나의 이륜 자전거에서 실을타 보니 더블 자전거, 사륜 자전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유럽에 비해서 의료 비용이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나오는 많은 제안들이 이러한 이륜 자전거, 이런 삼각형, 단일 삼각형 구조에서의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한국은 의료 복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복지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국은 이렇게 이원족 구조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단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위험성도 이러한 구조에서 나오고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의 필요성은 이러한 비안정적인 단일 삼각형 구조를 선진국들이 수렴되고 있는 이러한 이중 삼각형 구조로 만드는 전환을 하는데 가장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